안녕하세요. 후스토리 박병일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세종시에 사는 박모 씨. 결혼하면서 1가구 2주택자가 됐는데 한 채는 박 씨 부부가 살고 다른 한 채는 전세를 주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당장 다음 달이 전세 만기인데 도무지 집을 보러 오는 사람이 없답니다. 공인중개사분들한테 연락을 해보면은 요즘 전세 정말 안 나가고 이런 얘기 하다 보니까 저도 2년 전에 3억 3천만 원의 전세를 놨는데 지금은 9천만 원이 떨어져 2억 4천만 원대랍니다. 어쩔 수 없이 지금 사는 세입자에게 부탁해 전세 계약을 연장하기로 했는데 한 3천, 4천 정도는 반환을 드리고 나머지는 제가 이제 전세 자금 대출을 받으셨으니까 그분께서도 그에 대한 이자를 제가 이제 지불해 드리고 뭐 나중에 이사를 하시거나 할 때는 좀 이사비 지원 정도는 저희가 한번 준비를 해보겠습니다라고 이제. 그러니까 떨어진 9천만 원에 대해 3천만 원은 당장 현금으로 돌려주고 나머지 6천만 원에 대해선 전세 대출 금리를 적용해 2년치 이자를 한꺼번에 주기로 했다는 겁니다. 이사비까지 대주기로 하고 말이죠. 저희는 이제 여골세라 얘기를 하는 거죠. 이처럼 전세 가격은 계속 떨어지는데 새로운 세입자를 찾기가 쉽질 않다 보니 급기야 집주인이 전세 계약만 해주시면 이 명품백을 드리겠습니다 하는 진풍경마저 나오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전세 가격만 떨어지는 게 아니죠. 서울 홍은동에 사는 30대 주부 정모 씨. 정 씨 부부는 결혼 10년 만인 지난 2020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년 전이죠. 좀 무리를 해서 32평 아파트를 샀습니다. 매번 이사 다니는 게 좀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정적으로 좀 환경을 만들려고 사게 됐어요. 지금 아니면 아예 이제 평생 못 살 것 같다라는 그런 불안감이 많이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당시 보금자리론 3억 원, 신용대출 1억 500만 원 등 모두 4억 7천만 원을 대출받았답니다. 그러니까 집값의 80%가 빚인 셈입니다. 정말 완전 영끌해서 집을 사신 거예요. 맞아요. 왜냐면 분양이 거의 한 몇 번씩 계속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분양이 안 되고 집값은 계속 오르고 있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아니면은 우리가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집이 없다. 그런 생각에서 저희가 받을 수 있는 대출은 다 받아서 이제 사게 된 거였거든요. 빚이 많았지만 그간 이자 내고 생활하는데 그렇게 버겁진 않았답니다. 2년마다 오르는 전세 보증금 고민할 필요도 없어서 좋았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금리가 오르고 나서부터입니다. 현재 매달 나가는 원금과 이자가 255만 원, 남편의 세후 월급이 400만 원 정도니까 원금 이자 내고 나면 남는 돈 100여만 원 가지고 생활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굉장히 빠듯해서 제가 무조건 한 100만 원 정도는 어떻게든 벌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자가 계속 오르고 있으니까 제가 더 이제 아르바이트를 더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한국부동산원 조사를 보면 올 들어 9월까지 수도권 아파트 값은 2.37% 떨어졌습니다. 2012년에 이어 10년 만에 최대 하락입니다. 2년 만에 우리나라 아파트 가격 30%가 올랐는데 정상적인 일인가? 부동산 가격의 연간 상승률은 6에서 7% 정도가 적정한데 이걸 2년 만에 30%를 올렸으니 그동안 그렇게 올라가 버린 집값의 버블은 언젠가는 꺼져야 될 문제였는데 이게. 그런데 이런 주택가격 하락이 일시적인 게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 생각입니다. 주식 붕괴는 제가 볼 때는 절반 정도 왔다. 그러니까 이것을 끝났다라고 보는 분들은 너무 성급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부동산은 이제 시작이죠. 7년 전부터 직장 이직 문제 등으로 서울과 경기도에 아파트 2채를 보유하게 된 김모 씨. 대출이 4억 원 정도 남아 있는데 금리가 오르면서 이자 부담도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원금하고 이자하고 어느 정도 나가십니까? 한 달에 한 약 300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원래 작년까지만 해도 그 원금 합해서 200 정도였는데 지금 한 300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세를 났던 집 한 채를 팔려고 했는데 사겠다는 사람이 도통 나타나질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는 서울 집마저 전세로 내놨지만 시세만 떨어지고 계약은 성사되지 않고 있답니다. 최근에 이제 그 전세 가격 변동도 심하고 세입자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이쪽 집이든 저쪽 집이든 어느 집이든 빨리 전세를 구해서 저쪽에 살던 분이 나가야 되니까 그 전세금 마련하느라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이처럼 금리가 계속 오르면서 집값과 전세가는 계속 하락하는 상황. 냉각 속도가 과거 위기 때보다 훨씬 빠르다는 게 특징인데요.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나 2012년에 극에 달했던 하우스포 사태보다도 더 집값이 빨리 떨어지고 거래량도 지금 두 절이 아니라 뭐 빙하기라고 할 정도로 거래가 없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빠르게 냉각된 적은 저는 역사상의 처음 있는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주택가격 하락이 얼마나 갈까요? 저는 대략적으로 하락 시기는 이제 앞으로 5년 정도. 5년 정도. 5년 정도 보고 그다음에 부동산은 바로 V자 반등을 하지 않아요. U자형 반등이거든요. 그러면 안정기라고 해서 옆으로 기는 구간, 이게 1, 2년 정도 진행이 돼요. 일부 전문가들은 금리 인상이 멈추고 정부 부동산 정책이 바뀌면 내년 하반기쯤 하락세 중단 그리고 반등까지도 예상해 볼 수도 있지만, 만일 경기 침체가 계속된다면 부동산 하락 강도와 그 기간은 훨씬 강하고 길어질 수 있다고도 말합니다. 금리가 올라가는 그 부담감 때문에 집을 안 사는 건 일시적인 현상이에요. 더 그거보다 무서운 것은 경기 침체입니다. 만약에 경기 침체가 되면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이자에 관계없이 집을 안 삽니다. 근데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도 있거든요. 계속 오르는 전세 부담을 피해 큰 용기 내서 빚내가며 집 산 분들, 자, 이때가 아니면 영원히 못 살 것 같아, 물 들어올 때 노젓자 하면서 갭 투자하셨던 분들, 앞으로 언제 끝날지 모를 부동산 빙하기 잘 견디고 버텨내시길 바랍니다. 후스토리였습니다.